또 하나의 유력 후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어제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박연차 게이트에 다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들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자, 같은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뉴욕 현지의 한인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SK텔레콤 뉴욕 사무소가 반우현 씨, 반기문 총장의 아들이죠. 골프장을 대리 부킹, 자, 부킹. 이거 골프 하시는 분은 잘 모를 텐데 예약 굉장히 힘드는데 대신 예약을 해주는 특혜를 줬다. 자, 사 교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반우현 씨가 그 SK텔레콤에 사실 그 2011년도죠. 2011년도에 뉴욕 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될 때부터 특혜 의혹이 사실 일어났던 것이 맞거든요. 네. 뭐 전혀 그 특혜는 없었고 필요에 의해서 SK텔레콤이 적임자라서 뽑았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이어서 지금 현재 그 반기문 총장의 아들 반우현 씨에 대해서 직원 특채뿐만 아니라 그 반우현 씨가 주말 같은데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네. 그 회사 차원에서 도와줬다는 거니까 네. 그건 일반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를 줬다는 거 거의 아니겠습니까? 대표급한테는 저는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고지까지 갈 동안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진짜 산 넘어 산 말 그대로 허들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 게 허들을 이제 네. 하나를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넘어가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뭐 양쪽에서 다 지금 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SK텔레콤에 입사한 그 시점 그리고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란 직위를 갖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반기문 총장 측에서 해명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후 사정을 분명히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SK 측도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그다음 반기문 총장 측도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 반우현 씨의 의혹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고 또 이게 점점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되는 집은 항상 네. 시끄러운 법입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시사저널하고 반기문 사무총장 측에서 굳이라도 한 판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사무총장 23만 불 수수에 이어서 이제 반우현 씨 아들 문제까지 걸고 넘어졌는데 2010년 11월에 유언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라고 했는데 그 협회 상임이사가 바로 그 SK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반기문 총장이 방한했을 당시에 이 유엔 그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한국협회 초청으로 왔는데 그때 최태원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만난 다음 한 달 뒤에 그 아들인 우현 씨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SK텔레콤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혹인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대선 주자 유엔 사무총장과 달리 이제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충분히 휩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자꾸 나한테 시비 거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제 갈 길이 멉니다. 하나하나 본인들 주변에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피하고 그리고 억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고 대선 후보로 가는 검증 과정으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허들 게임 말씀하셨는데 허들 110m 허들만 가더라도 허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 뭐 어제 오늘 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들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예. 미래 권력에 대기업이 투자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제 물증이 나온 거는 없어요. 그냥 그 교민들의 얘기라 한인 사이에서는 쫙 아는 얘기다라는 정도인데 뭐 이러면 많이 이제 그 대통령 반기문 총장께서 대통령까지 이제 성공을 한다, 당선이 된다 그러면 아들은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제 실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옛날 뭐 김현철 씨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첫 단추가 박연차 20까지 아니면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거다. 그러면은 뭐 하나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덮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박연차 23만 달러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런 법적 조치를 하시기를 좀 권합니다. 그러니까 화로에 안에 불이 있는데 제로 덮으려고 할 게 아니라 끄집어내서 물을 뿌려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반 총장에 대한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 탈당을 했죠. 개혁 보수 신당에서는 계속 반 총장을 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온도차가 느껴져요. 네. 먼저 주호영 의원, 박연차 게이트는 노무현 정부 때 친노와 박연차 회장의 관계에서 시작이 됐다. 노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가 중단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 법조인 출신다운 얘기 했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지금 특검을 주장한 부분은 지금 반기문 총장을 둘러싼 의혹만 털고 가자는 뜻이 아니라 제가 네. 볼 때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면서 닫혀졌던 그때 당시 수사가 중단됐던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자는 이야기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그 판도라 상자를 열면 단순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그 사건의 관련자들이 대충 다 참여정부의 관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에 대한 수사도 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적잖은 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호영 의원의 저 주장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선 국면에서 다시 또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 불행했던 그 과거들을 다시 우리가 지금 들춰내서 치고받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승민계 쪽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네. 같아요. 자, 유승민계의 탈당파 의원의 얘기는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기문 총장 검증은 공정한 경선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반 총장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 무슨 뜻인가요? 저게 바로 핵심적인 건데요. 개혁신당 창당도 하기 전에 이미 친반과 친유로 나누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특검을 주장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주호영 의원은 김무성계로서 반기문 추대론에 앞장설 개연성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제기될 경우에는 이것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면죄부를 줄 것이고 그리고 친문 문제가 부각되면 사실상 반기문 총장에게 오히려 실익이 된다는 생각인 것 같고 유승민 의원계 같은 경우는 검증 과정에서 링에 올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잔매를 계속 때려서 골병을 들게 만들겠다. 따라서 이쪽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구도로 가고 싶다. 따라서 친반과 친유안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반기문 검증에서 입장이 다른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비박 신당, 그러니까 이제 이 신당이 그나마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대선 후보를 품을 수 있을 때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이나 반기문 총장이나 두 주자들이 다 잘 뛰어야 돼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이 허들들을 잘 넘어가지고 잘 서야 그 다음에 컨벤션 효과로 누가 되든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또 하나는 주호영 의원의 이 특검 얘기는 저는 이 개혁보수 신당이 첫 번째 내놓은 일성이 통합의 정치란 말이에요. 네. 저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